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이태원에서 정말 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가족은 물론이고 불안이나 그런 불면이나 여러 가지 또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에 또 재난 트라우마 관련돼서 한의사 진료 매뉴얼을 출간을 하셨고 그 자료도 또 저희 센터에 공유를 해주셔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대구한의대 부속 포항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의 김상호 교수님을 모시고 또 이 이태원 참사와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대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김상우 교수입니다. 네, 교수님, 최근 교수님께서 또 마침 이 참사가 있기 전에 그 재난 트라우마의 한의사 진료 매뉴얼을 개발을 해서 또 굉장히 귀한 자료를 또 저희한테 공유도 해주셔서 저희 KM 크릭에도 자료를 올려놓고 이제 이용자들이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이 재난 트라우마의 한의사 진료 매뉴얼에 대해서 굉장히 양이 많던데 매뉴얼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난이 발생하면 그와 관련된 신체적 부상뿐만이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기존에는 심리지원과 같은 중재법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 생존자들, 재난 경험자들은 불안, 우울, 불면과 같은 심리적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 통증이나 어지럼증이나 소화불량이나 또한 피로와 같은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심리 지원만으로는 적절하게 잘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의학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은 심리적 증상뿐만 아니라 신체적 증상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해외에서 이침 치료를 활용해서 재난 현장에서 심리 지원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연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재난 매뉴얼을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매뉴얼은 한의사가 어떻게 재난 현장에서 진료할 수 있을지 돕는 이제 가이드북이자 또한 향후 국가 재난 심리 지원, 국가 공공의료 보건 체계 내에서 한의학이 어떻게 협진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지 돕는 또한 그런 가이드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참사나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접근, 한약이나 침치료나 여러 가지 한의학적인 치료법들의 활용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런 재난 트라우마에 한의학 치료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는 미 국립 침치료 해독 협회라는 줄여서 나다라는 협회에서 이침 치료를 활용해서 중독 환자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그 9.11 테러의 경험자들이 그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미국의 뉴욕에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그 중독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그 이침 치료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11을 계기로 이침 치료가 재난 트라우마와 같은 멘탈 헬스 대응에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또 뉴욕의 소방관이나 경찰서의 심리 지원 및 그 뉴욕에서 이제 응급 의료 지원을 나갈 때 그 응급 의료 팀에 침치료가 가능한 인원도
같이 포함이 돼서 그 대응팀이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2005년도에 있었던 재난인데 그 재난 당시 미국의 친구사들이 모여서 나다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이침 치료를 활용해서 정말 수천 명이 넘는 인원들에게 이침 치료를 활용해서 심리 지원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침 치료는 이제 뭐 케냐나 아이티 대지진 이런 여러 가지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고요. 또한 한약과 같은 경우는 재난이 흔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재법이고요. 또한 그 유럽의 재난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는 비약물, 비약물은 아니겠네요. 한약 치료인데, 비약물 비심리치료법으로 심치료법을 그 권고안에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특히 시오게지 건강탕이라는 구체적인 한약 처방명을 언급하면서 이 한약 처방도 트라우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의 신의로 기술로 등재된 그 감정자율 기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술이 간편하고 트라우마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자가관리법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인데 이 감정자율 기법도 재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그런 근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저도 뭐 연구자지만 잘 몰랐지만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군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교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었는데 사실 이침은 원래 그 저기 금연이나 그죠 금주나 이런 중독 그런 쪽으로 나다 프로토콜이 많이 쓰이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또 네, 이런 맞습니다. 심리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일본이나 뭐 유럽에서 권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호게지 건강탕이라고 또 이렇게 처방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감정자유기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말씀 나오신 김에 주변에 이제 처음에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이렇게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노출이 돼서 그런 것들을 본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자꾸 영상이 이제 떠오르고 불안하고 그래서 잠도 안 오고 이제 그런 것들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뭔가 자가 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언을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런 그 충격적인 영상을 접해서 처음엔 호기심으로 알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신문 기사 보듯이 접했겠지만 그와 같은 사건은 그냥 이제 잊혀질 수가 없는 충분히 그걸 접하면은 굉장히 처리하기 힘든 불안을 유발하는 어,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이제 과긴장, 과각성 상태라고 하는데 재난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인데 뭐 본인의 이런 과각성, 과긴장, 불안 이와 같은 증상들은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이제 불편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고 또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나의 뇌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내 몸의 힘을 온전히 끌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이제 과도한 경우에 불면이나 두근거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호흡법입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자 역할이 되기 때문에 내쉬는 호흡을 좀 더 길게 하는 이러한 호흡법을 활용을 해서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즉각적으로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생각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저희가 불안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지지,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있는 것이 명확해지면은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고 통제력이 생깁니다. 또한 이제 한의학의 이제 지압과 같은 뭐 신문혈이라든지 또 귀의 신문혈이나 손에 있는 뇌관이나 신문혈과 같은 이렇게 우리가 불안할 때는 이 신체적인 자극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인지적인 접근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런 나비포원법도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제 매뉴얼에 보면은 자가관리법으로 있고요. 또 저희 한의학에서는 지압과 같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릴렉스 시켜줄 수 있는 특정 혈의를 적절하게 자극해주는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 불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대처 반응입니다. 이 부분을 마음챙김하고 수용하고 이러한 자세가 억지로 통제하거나 없애려고 할수록 이 불안은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불안에 대해서 좀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병원을 가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뭐 호흡이라든지 지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안정하는 거라든지 방법을 통해서 약간 그 불안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팁들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긴장하거나 과각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보호 작용이라는 말씀도 또 저는 굉장히 뭐 당연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또 안심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매뉴얼 뭐 이런 거 기반해서 한의사들한테 일선에 계신 한의사들 진료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환자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지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참사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 지원이나 돌봄이나 관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진료실에 만약에 이런 문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또 먼저 어떤 자살이나 뭐 어떤 정신병적 증상이나 그런 고위험군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선별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의학을 활용해서 지금 국가보건체계 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공공의료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재난과 같은 특별한 영역에서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국가 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역에 또 일선의 한의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진료실에 내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따뜻하고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고 치료의학으로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사실은 이런 참사가 네,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김상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